화투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 선생님이 늘상 얘기하지만 투 과목 중에 완하고 정말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화투야. 먼저 첫 번째 단원에 보면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이라는 파트가 있어. 첫 번째 기체 1, 2가 존재하는데 이 기체 1, 2는 여러분 화원에서 화학 식량과 몰,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배웠잖아. 거기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거기랑 개념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오히려 여기를 배우면 그쪽 단원의 계산이 좀 더 빨라진다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기체 1, 2는 아보가드로 법칙,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두 번째 분자 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액체까지만, 분자 간 상호작용에서 공이단원의 액체까지만. 여기는 너희들 3단원에 분자가 배웠지. 분자, 구조 이렇게, 그지? 거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알았죠? 특별히 물만 따로 빼어내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물에서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요.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건 내신 파트예요. 그 다음에 고체는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에요. 근데 굳이 연관을 짓자면 고체 파트는 어디랑 연관이 있냐면 그 이온 결정, 그 다음에 분자 결정 그런 파트 있죠. 거기에서 미처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 특히 금속 결합 쪽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수능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내신에서도 꼭 두 문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알았지? 선생님이 왜 지금 화원과 연계해서 얘기하는 줄 알아? 그래서 너희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 화학 2를 선택을 하게 돼요.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교 있죠? 그 과에서 이 과목을 수강했는지 검사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은 A, B, C, D나 이런 절대평가 등급으로 바뀌었지만 거긴 점수가 추가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친구가 이 정도의 등급인데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본다면 입학사정관 그 관리자들도 대충 이 아이의 공부 정도 성취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교육부 지정부는요, 화학 2만 내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일반계 고등학교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화원과 연계해서 냅니다. 다시 말해서 화원 문제도 화투에 유사하게 집어넣죠. 물론 그게 화투 문제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만큼 화학은 완투가 계속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화원의 어디 파트랑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용액을 봅시다. 그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에서 이 용액 파트는요, 우리가 배웠던 용액의 농도 있죠? 거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떤 농도가 더 들어오냐면 ppm 농도라고 해가지고 100만 분의 1의 단위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걔는 시험에 거의 하나 나오거나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묽은 용액의 총괄성, 거기는 전혀 다른 파트예요. 자, 1파트 용액의 농도에서 우리는 화원에서 뭐 배웠어요? 퍼센트 농도랑 몰 농도 배웠죠? 기억나요? 여기는 몰랄 농도가 나옵니다. 알았어요? 몰랄 농도가 나오는데 이 농도를 이용한 단원이 바로 그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에요. 몰랄 농도란 이 농도는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농도겠죠? 이 농도는 요 단원수밖에 안 나와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농도가 나오냐? 몰 농도가 나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몰랄 농도가 나오는 파트는 묽은 용액의 총괄성 한 파트예요. 거기 하기 위해서 몰랄 농도 배우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몰랄 농도는 어떤 거냐?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건 끓는 점 오름이 얼만큼 올라가고 어느 점이 얼만큼 떨어지고 이런 걸 배우는 곳인데, 이쪽 파트에서 쓰이는 몰랄 농도는 온도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단위일까요? 질량 단위입니다. 알겠지? 좀 더 쉽게 풀어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두 번째 단원에 반응 엔탈피와 화학 평형. 여기를 엄밀히 말하면요, 반응 엔탈피 쪽은 열화학이에요. 열화학. 우리가 화원에서 맨 끝부분에 배웠죠. 그죠? 화원의 맨 끝 파트는요, 쉽게 출제가 됩니다. 전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하지만 이쪽의 반응 엔탈피 쪽은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어느 지역에 있고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저 서군대 관저 쪽 있죠. 그쪽 지역은 화투를 굉장히 길게 안 빼요. 학교마다 달라요. 학교마다 다른데 어떤 학교는 길게 안 빼고 파워 문제를 대체하는 애들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 이쪽 서구 군산 쪽은요 끝까지 다 나갑니다. 알았어요? 끝까지 다 나가기 때문에 모르면 곤욕을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파트를 수능으로 보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 개념보다도 개념도 정확히 알아야겠지만 역시 문제풀이 스킬을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지? 여기도 화원하고 똑같아요. 문제풀이가 80입니다. 그래서 묽은 용액의 총괄성 파트는 그리고 반응결 파트, 이 넘어가는 파트가 단원이 바뀌는 파트이기 때문에 일단 동그라미 1번 반응 엔탈피요. 기본적인 개념 지식이 무지하게 많이 필요한 것이고요. 정의가 많이 필요해요. 엔탈피 종류가 쭉 뜨거든요. 정의를 정확히 하시고 두 번째 수학적 지식으로 연립방정식 잘 풀면 끝나요. 연립방정식 뭔지 알죠? 연립방정식 잘 세우는 거 지우면 끝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헬스의 법칙이니 이런 것들은요 엔탈피를 구하는 이론적 방식이에요. 방법,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랑 똑같아요. 법칙에 따르면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열을 다루는 부분. 자, 두 번째 화학 평형 나와요. 거기는 우리가 4단원에서 화원에서 동적 평형 배운 적 기억나죠? 물의 상평형, 그 다음에 용의 평형 이런 거 배웠잖아요. 얘는 잠깐 나오고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냐? 맨 끝자락에 선생님이 화학평형 잠깐 달아줬죠. 그리고 평형상수 K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줬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이쪽 파트인데 여기 화학평형과 화학평형 이동 이 두 파트는요 화학공학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화학공학. 이 화학공학이라는 게 뭐겠어요? 생성물, 우리가 얻고자 하는 생성물을 어떤 조건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느냐 그거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이쪽 법칙입니다. 그래서 샤틀리어 원리를 여기서 배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도 개념 파트. 다음 지금까지 말한 화학평형 바로 전까지라든가 여기까지가 보통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알았어요? 1학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라고요. 그러면요 나머지 T가 전부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때 뭐예요? 그냥 봅니다. 시험 문제. 여기서 2학기 성적이 궁금하죠 여러분들. 2학기 성적은 재수할 때 들어가요. 그냥 본과에서 여러분들 3학년 끝나고 그냥 수시에 집어넣을 때는요 1학기 기말까지만 들어가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2학기는 애들이 대충 봐요. 2학기는 9월 말, 10월 말이면 기말고사가 끝나요. 우선들은. 그 다음부터 수능 봐야 되니까. 근데 그게 재수하면 들어갑니다. 어떤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 재수하면 수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수시 지원할 수 있어요. 재수해도.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성적 잘 받아야 되겠죠. 그지? 실제로 여러분들 선배들 중 그리고 작년까지도 2학년 때 수시로 가는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서도 재수를 할 때 수시로 간 친구들 되게 많아요. 화투를 잘 해놔야 지방 의대에서는요 학교의 성적을 굉장히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컷 등급 있죠. 컷 등급. 기본 컷 등급은 서울특원 애들이 많이 세워놔요. 왜냐면 지방에서 내신 능력이 좋은 애들이 많이 지원을 하니까 얘가 과연 이 실력이 되느냐 해서 컷 등급을 많이 놔서 서울 경기권 의대를 지원한 친구들이 컷에서 많이 떨어져요. 이건 바보 같은 애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시 공부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 지방 의대, 특히 충대 의대라든가 건대 의대라든가 이런 쪽 애들은 내신 성적. 근데 여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좀 내신이 높은 애들이 서울권까지 얘기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 틈새도 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의안이 인원수가 많이 늘었죠. 그죠? 인원수가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특목고애들이 지원을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가 그쪽 계열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1학년부터 플랜을 짜서 덤비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진짜 플랜 짤 실력도 안 되고 자기 머리가 나빠요. 그러면 10손가락 안에 드세요. 무조건 성적. 10손가락에 들면 학교가 알아서 해줘요. 대신 잘 살펴보세요. 학교 쪽에서 그냥 무조건 잡아놓는 학교가 있어요. 알아요?
잡아놓는 학교가 있거든요. 뭘 따로 안 해주고 다만 뭐를 하냐면 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거기 있는 애들을 포함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보는 게 성적표가 딱 뜨고 그 밑에 특기사항이 뜨잖아요.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성취도 특기사항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행특이라서 행동 특기사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아리가 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체 동아리 만들고 움직이는 거 점수 높았어요.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학교에 있는 기존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많이 써주는데 생기부가 20장이 넘어가야 돼요. 하나도 아무 활동 안 해도 9장은 됩니다. 알겠어요? 뭐 5등급 이런 애들 9장은 돼요. 근데 9장 된다는 건 학교 생활 때 송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반송장. 시체로. 좀비로 샀다고 하면 되죠. 일반적인 1등급 아이들은 26,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세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놈들끼리 붙잖아, 가면. 그래서 이 친구가 과연 우리 과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다음에 옛날부터 생각했던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보려면 힌트. 그 다음에 그 성취도 특기사항, 그 성적표 밑에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등부터 보통 1학년 때는 30등, 전교 30등 안에 애들을 추려요. 그 다음 문이과로 나뉘게 되면, 최종 한 10몇 명? 그러다가 3학년 가면 9명을 추려요. 일반적인 학교들이 그래요. 그걸 이제 이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축구는 초음반이나 뭐 이런 반을 부르잖아요. 우리는 모두 통칭 똘똘이반이 가거든요. 그 똘똘이반에 들어가면 일단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뭐 토요일날 5시까지 자습하고 뭐 이런 거 잡혀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아이들은요 그냥 풀어놔도 가요. 좋은 대학교를. 근데 티를 내고 싶어서 자기 학교에 티를 내고 싶어서 애들을 잡아놓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잘 보세요. 학교에다 줄 건 주면서 알았어? 취할 건 취해야 된단 말이야. 학교에서 하라는 거 무조건 안 했다가는 어떤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못합니다. 뭔가 뭐 개인적인 실험 같은 경우는요 특권층의 어떤 뭐 그 특권이에요. 그냥 일반 아이들은 그걸 못하거든요. 근데 학교 쪽에서 뭔가 추진하는데 뭐 L&D 같은 걸 한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해서 도와주고 선생님이 도와주면 아무래도 좀 충실하겠죠. 그것들을 실른다.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일단은 1등급 아이들끼리는 뭔가 특이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특이한 거 예를 들어서 너무 의대 치대 이쪽만 생각했는데 뭐 기공학과를 지원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기공 쪽에 어디 뭐 산업 실체를 갔다 와서 그에 대한 속법을 썼다는 거면 얘가 미리부터 이런 관심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학교에서 직접 써줬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자기가 사축을 한 건 안 돼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써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상 실적이 있는데 그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요즘에는요 한 학기 성적이 올라가서 상별로요 그거 올립니다. 뭐 과목 뭐 무슨 뭐 특기상 뭐 올리고 점수 올라가면 주고 막 그러거든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무슨 어디 뭐 전체 학교 대상으로 학생 대상으로 무슨 뭐를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상위권에 들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인정을 하죠. 경쟁 상대가 많으니까. 그 굵직굵직한 거에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려주느냐? 이렇게 학생들이 있어도 뭐 잘하는데 미리 얘기해. 뭐 준비해. 이렇게.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전에 발표를 합니다. 무슨 대를 할 거야. 근데 이런 준비 다 해야죠. 나머지는 두려워하고 안 되죠. 그럼 정보에 밝아야 돼요. 성적이 좀 높으면 쌤들이 알려줍니다. 잘 관리하는 거죠. 그렇게 적당히 너무 막 이러면은 니네가 좀 얻을 정보를 못 얻거든. 그리고 1등부터 3등은 특별 관리를 합니다. 학교에서. 전교 한 5위권 안에 들으면 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무슨 대회가 있고 1년 뭐를 다 깨끗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런 애더라고요. 아무 정보도 모르고 학생 애더라고요.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자마자 일단 3월달 보고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마다 자사고 같은 경우는 2월달에 시험을 보잖아요. 가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영수가 좋아야 되고요. 대부분 잘하는 애 국영수 좋잖아요. 그 다음부터 과탐 성적을 해요. 그 성적을 갖고 전체 성적을 뽑아서 특별 관리를 하죠. 가까운 여기 충북 같은 경우는 1등 독서 제기자가 달라요.
몇 번 나오고 2배에서 어렵고 2등은 조금 늦었어요. 3등은 더 오시고요. 4등은 그래요. 근데 이게 매번 모든 수업마다 자기가 이동합니다. 성적이 바뀌면 살벌하대요. 그리고 그 독서실 갈 때 30명이 가잖아요. 쭉 복도에 학교를 빛낸 선배들과 사진이 쫙 비치는 거죠. 그러면 가면 학교가 그래요. 지금 학교마다 대성고만 가서 대성고 선생님이 방과학사 2년 동안 수업을 들어갔는데 교실 옆에 쫙 학교를 빛내면 미칩니다. 오씨 쫙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 가서 정말로 자기가 대우받고 그리고 자기 공부할 어떤 조건 사실 그냥 담임보다 대우받는 게 낫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려면 준비를 다 해놓고 가세요. 이렇게 준비하는 애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가서 상위 4%는 이렇게 준비하는 애들끼리 싸우는 거지 지금 뺑뺑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지금 나이면 꿈과 희망 어쩌고저쩌고 없습니다. 미리 해놓고 가서 싸워요. 그리고 대신 이거 몰수하세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난 어렸을 때부터 어디 다녀 이러지 마세요. 그럼 재수없다고 손가락 당해요. 그러니까 나 그냥 처음 하는 건데 연기도 잘해야 되고 무슨 간에 분위기가 다시 좀 그래야 대장부인 거야. 나랑 잘 대신 했고 막 이러지 마세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되는데 그게 제일 좋아요. 알았어요? 다 이렇게 하고 올라온 애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과학 탐구는 속도전입니다. 알았어요? 아는 건 다 똑같다니까요. 속도전입니다. 어떤 놈이 빨리 풀어내느냐. 요번에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애들이 다 뭐라 그래요. 어느 학교는 정교생이 100점이 없어요. 여기 S고 서고 평균이 32예요. 파원. 알았어요? 100점이 없는 겁니다. 왜 없냐 그랬더니 시간이 모자라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간이 모자라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고3 가면 풀어요. 수능은. 그 왜 학교 시험 문제는 그렇게 못 푸는데 수능은 왜 풀까요? 자,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학교는 무조건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1단원이 제일 어렵고 여러분 기억하죠? 하원할 때 1단원 여러분 정말 고생했잖아. 시험도 많이 봤고 1단원만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킬러만 본다고 생각하시라고 시간 모자라죠. 당연히. 그럼 2단원은요? 좀 쉬워요. 2단원 100점 나옵니다. 3단원 쉬워요. 분자구조 이쪽이잖아요. 여러분 점 찍었던 거. 그 쉬워요. 100점 나옵니다. 4단원 중화적용 때문에 또 안 나와요. 100점. 각 단원마다 특징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번 시험 잘 봤어. 다음에 잘 보겠지. 이거 아니에요.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빨리빨리 풀어서 답이 정확하게 탁탁 떨어질 정도의 트레이닝은 충분히 하시고 하셔야 돼요. 알았니? 그리고 내신은 기출입니다. 무조건. 기출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숫자 받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빠삭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때 가면 학교 선생님이 뭐뭐 하냐고 저쪽 수업지 학교들도 마더통 이런 걸 합니다. 여러분 마더통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고등학교 교재 이름이에요. 마더통, 자이스토리 막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걔들 문제니까 한번 딱 비교해보세요. 다 똑같아요. 문제가. 왜? 기출문제 올려놨으니까. 너희들 중학교 문제는 뭐 이상문제 뭐 있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고등학교 4학년은 그냥 다 기출문제예요. 근데 기출이 예를 들어보세요. 수능에서 20번 문항 무조건 양격관계입니다. 그리고 3점짜리고요. 그게 1등급을 가는 킬러 문항이야. 그럼 생각해봐. 양격관계는 다 킬러만 있겠죠. 기출이니까. 그걸 낸다고요. 20문항 중에 한 문항이 있을 그 문제를 중간고사 때 이걸 20문항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인간이 풀어요 그걸 다. 근데 낸다니까? 그럼 무슨 전이겠냐? 속도전이에요. 100점 맞아봐서. 알았어? 내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 중학교 때 배웠다가 몸풀까지 다 듣고 간 애들이 100점 나와. 그럼 애들은 놀라는 거야. 그냥 애들이 뭐라 그러냐? 같이 다니는 애 있잖아. 근데 내가 분명히 얘기거든. 나한테 배웠다고 하지 말고 그냥 네가 공부해서 많은 걸 하고.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왕따당해요. 그럼 애들이 뭐라 하냐? 쟤는 괴물이다. 쟤는 괴물이다. 평균이 58점 나오는데 100점 나와요. 괴물이지 걔는. 근데 걔는 다 해봤던 거야. 풀어봤던 거야. 그리고 풀다 보면 유형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온 것 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잘 봐요. 그리고 선생님이 노트 니네 적어놨을 때 포스트 붙여놓은 거 있죠.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자꾸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실력을 올려줍니다. 지금은요 마음은 좋아요. 더 깊은 걸 배우고. 그래서 선생님 수업할 때도 더 깊은
싶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풀려서 제대로 나와야 성취감이 있어요. 전부터 재미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각오로 갖고 선생님 문제 풀이 할 때 이건 이렇게 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하는 로직이 있죠? 그런 것들은 꼭 갖고 이 문제집이 난이도가 파괴된 문제집이에요. 쉬운 거 있는 거 아니죠? 아주 쉬운 것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럼 다 누구 베이스일까요? 기출 베이스예요. 기출 베이스. 기출이 이런 거 나온다는 거죠. 근데 화투가 쉬워진 게 3년 전부터 쉬워졌어요. 그전에는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럼 그 어려운 문제가 빠져있을까? 있겠죠, 이 안에. 들어있죠. 함정은 차라리 괜찮아. 근데 알고리즘이 복잡한 문제들이 많거든. 그런 것들도 알아둬야 돼요. 한 5개년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게 1년 전. 그러니까 니들이 만약에 나중에 이제 고3이 되잖아? 그 전년도 거.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특 많이 나와요. 수특이 뭔지 알죠? 맞아요. 그 다음 수화는 안 나와요. 왜? 수화는 2학기 때 나오거든. 그러니까 수특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3들 모의고사. 니네 2학년이지만 고3들이 보는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와요. 그 문제가 선생님들이 직접 만들면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오류가 나왔을 때, 아, 이거 정말 예민한 건데. 분명히 니네가 봤는데, 답이 틀렸어요. 저한테 가져왔어요. 답이 틀렸어요. 근데 못 따져요. 가서 따져도 선생님이, 해가지고 다 들어가면 답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져서, 누가 따지냐 문제인데, 네가 전교 1등이야. 따지잖아? 너 이거 틀렸어. 근데 네가 한 문제가 틀린 거야. 그럼 고민해줘요. 근데 네가 중간 좀 하는 애야. 이거 틀렸는데. 근데 100점짜리가 다 수동이야. 한번 보죠. 틀렸는지 한번 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민원 넣으면 되겠죠? 그럼 얘 저기 생기부를 작살하는 거예요. 안 그래서 그분들이 쓰는데 그게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느냐? 학교 선생님 수업을 제대로 들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답으로 적어야 돼요. 그겁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그런 문제들은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한다니까, 수업 시간에. 그래서 너무 밖에만 믿지 말고요. 학교 수업에도 충실하는 얘기. 그런 애가 1등급이 나와요. 니네 학교 가봐. 모의고사 보면 내가 맨날 쟤 이겨. 근데 내신을 못 잡아. 왜? 수업 시간에 이러고 있으니까. 맞으면 내 듣고 있는데. 걔는 가서 듣고 있고. 그 차이야. 그러니까 매 시간 정신 차리라고. 호랑이 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았지? 다행히 뭐 니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이렇게 자세나 이런 거 보면 괜찮아. 선생님이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집중해. 학교 선생님한테도. 분명히 못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있어. 근데 그분이 시험 문제 낸다는 건 사실. 알겠지? 교육 해줄 거 해주고 너무 대바라지지 말고 예의 바르게 죽어드리라. 그게 딱 맞으니까. 알겠지? 자, 다시 돌아와서 화학 평형 이동까지가 중간고사다. 알겠니? 거기까지가. 근데 화학 평형 이동에서는 화학 평형이다. 말 그대로 상평형 이거는 뒤에서 바로 배우거든. 그 상평형 보이지 바로 뒤에. 걔가 바로 물 가지고 배우거든. 이산화탄소 가지고 배우고. 근데 우리가 배웠던 동적 평형 관계가 아니라 그래프상에서의 상평형을 배워. 너희. 근데 딱 두 가지 물밖에 안 배우니까. 진짜 화투도 이렇게 잘라놨어. 다 부분별로. 여기는 어려운 파트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염기 평형이 있지. 우리 아까 소단은 2에서 화학평형 가지고 그대로 산염기 평형까지 계속 간다. 뭘? K값 알지? 평형상수 K값이 바로 산염기 평형에 들어가면 KA 값으로 응용이 돼. A, 애시드야. 산성. 산의 이온구 평형상수. KP, 염기의 이온구 평형상수로 강산, 강염기 등을 구분하는 법을 여기서 배워. 그러니까 니들 외웠잖아. 강산, 3대 강산을 외워버리고. 그게 아니라 K값 갖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이 돼버리겠지? 그 다음에 산염기 평형 배우고 완충 용액 배우면 뭐가 되느냐? 중화반응의 전체적 원리를 배우는 것이야. 여기가. 하지만 중화반응 또한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배웠잖아. 문풀 어떻게 하는지. 그지? 그 과정이 왜 그래야 되는지를 자세히 배우는 것이고 대신 문제는 조금 어려워. 여기가. 알았냐? 그래서 중화반응 pH의 변화 그래프 같은 거 하나도 안 나와. 다 빠졌어. 근데 학교에서는 네. 알았지? 그래서 거기는 좀 보강해서 수업을 더 자세히 들어야 될 거고 데이터만 잘 보면 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단한 거 봐. 반응 속도와 촉매 보이지?
이 반응 속도와 촉매 파트는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여겨졌는데 아마 학교에서 혹은 기출 문제에서 여기가 문항수가 제일 없어. 기출 문제도 제일 없어. 왜 없는지 알려줄게. 보통 파트는 4월에 가야 시험을 봐.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4월에 가야 처음 파트 모의고사가 나오기 시작해. 근데 전단원이 안 나와. 왜? 학교 진도 모의밖에 안 나왔을 거니까. 그러면 대단원 1단원 물질이 3가지 상태가 용액이 있지. 그 다음에 반응에 따라 화학 평형이 있지. 거기에 헬스 법칙이 있지. 거기까지만 4월 모의고사가 나온다. 그 다음 6월이 되면 그 뒤에 완충용액까지 나와. 그 다음에 7월, 9월, 10월 이때 10월에 가야 전체적인 문제가 나와. 그럼 생각을 해봐라. 뒤에 3단원이나 4단원은 앞에 4월, 6월, 7월에 안 나오고 9월, 10월에 나오거든. 이쪽 단원은. 그러니 기출문제가 많겠냐고 없지. 그래서 이쪽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나온 문제만 공부하면 돼. 아직까지 백문항이 안 돼. 알겠니? 그럼 다 외워야 돼. 이쪽 반응 속도 쪽은 여기 물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 물리. 뭐 앞으로 할 친구도 있고 물리. 물리 파트하고 비슷해. 여러분 ST 그래프 기억나? ST?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 그 직선 기울기가 뭐였어? 속도란 말이야? 여기는 위치가 아니라 농도가 들어가는 것 뿐이야. 그래서 접선 기울기가 속도야. 그거 배우는 것이야. 그래서 화학만 전문적으로 친구들은 이게 뭔 소리지? 막 이럴지 모르는데 물리랑 같이 배운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들어가. 미분하는 거잖아. DT 보내지. 미분하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이쪽은 그런 곳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반응 속도, 농도, 온도, 촉매는 그 단어는 앞에서 배웠던 르샤틀리 원리 있지. 화학 평형 그쪽이랑 같이 연결이 돼서 많이 나와. 시험은. 왜? 화학공학 파트야. 이 둘은. 생성물을 얻으려면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촉매를 어떻게 넣어주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석적 문제가 많이 나오고, 마지막 전기화학. 여기는 아마 고3 돼서도 한 번도 못 보고 졸업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을 정도로 여기까지 나가는 학교가 드물어. 근데 이 파트가 누구랑 연관되어 있냐? 니들 3단원 처음 들어갈 때 전기분해 배웠지. 수마산불, 수가산불, 수폭산업, 수리산 기억나냐? 이런 거 하는 데야 여기가. 여기서 뭘 많이 가느냐면 니네 그때 전해질을 배웠잖아. 물을 전기분해할 때 물은 전류를 통하지 않잖아. 근데 전해질을 넣어주잖아. 그 과정 배우는 곳이야. 근데 여기는 산화화학 반응 배우는 곳이야. 볼타 전지나 다니엘 전지나 이런 것들 전지의 역사. 근데 이런 전지의 원리를 배우게 되면 앞으로 니들은 어떤 시대에 사냐? 이제 5차 혁명 세대에 산다고.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4차 혁명인데 문화적으로 따지면 제5의 물결이야 지금 상태가. 그럼 전기차가 차가 막 바뀌고 막 이러겠지? 그때 이쪽 파트를 알게 되면 니네가 조금 눈이 많이 펴질 거야. 알았어? 지금 다 도움이 되는 파트니까 한 파트 한 파트 잘 보고 노트 정리 잘 하고. 알겠죠? 그리고 접근 한번 해보자. 자, 이제 넘기지 마. 이제부터 니들이 눈 크게 뜨고 가야 될 방안을 찍어줄게. 중간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어디냐 그러면 무조건 기체 1, 2다. 니들이 어려워하는 거야. 자기네 쉽다 그러면 괜찮아. 기체 1, 2가 제일 어려운 단원이고, 그 다음에가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야.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나머지는 껌이야. 알았어? 공부가 껌이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데 문제를 쉽게 나오네? 이런 식.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를 들어가잖아? 그럼 어느 쪽으로 했냐? 화학 평형 상수 K 있지? 그거 구하는 쪽에 애들이 좀 어려워요. 평형 상수 K 원리를 잘 몰라서. 그 다음에 4년제 평형과 완충용이에요. 그쪽 파트. 그쪽 파트는 그냥 평형상수 개념인데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면 다 외워야 되거든. 그쪽 파트가 어렵고, 그 다음 반응 속도나 촉매 이쪽 파트는 다 그래프 파트예요. 그래프 파트. 알겠지? 그래서 자기가 웬만하게 숫자적인 개념이나 수열처리 능력이 강하면 여기 극복 가능해. 그 마지막 전기분해 쪽 나와라 이거. 제발 나와라. 여기 나오면 다 맞아. 알았니? 왜? 내가 그렇게 가르칠 게 없대. 여기는 나와야 돼. 그들한테. 알았지? 그 나오는 학교가 거의 없을 거야. 마지막 단원이라. 제일 많이 나와야 반응 속도와 촉매 쪽. 거기까지 나오는 학교가 거의 전부일 거다. 대신 수능을 본다고 친다면 여기 끝까지 나야 되겠지. 그치? 이제부터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자. 첫 번째,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해. 자, 이 파트가 뭘까? 여기 들어가기 전 선생님이 이 말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용액이 혼합물이야, 화합물이야? 용액. 혼합물이다. 그것도 어떤 혼합물? 균일 혼합물.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지? 그거 하나가 여기 다 틀린다. 알았냐? 기체도 용액이 있다는 거 알지? 우리는 액체 용액만 생각했어. 그런데 기체도 용액이 있고, 그 다음 고체도 용액이 있어. 고체 용액은 아마 너희들 배우기가 어려울 거고 학교니까. 지금은 마지막이 용액인데 여기가 어디 파트일까?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묽은 용액의 충돌성이 마지막 파트고, 그럼 앞에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뭘 뜻할까? 먼저 기체 배울 거고, 액체 배울 거고, 마지막 고체 배운 다음에, 그럼 뭘 배울 거? 이것들을 혼합한 용액의 농도를 배운 다음에 마지막 묽은 용액의 총괄성을 끝 마무리한다. 이쪽 단어는. 알았어? 그럼 처음에 우리는 뭘 들어가겠다는 거야? 기체를 들어가겠다는 거야. 첫 번째 봐봐.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그런데 괄호가 써있네.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인데 괄호가 써있어. 1. 그리고 뭐가 나타났니? 기체하고 또 괄호 있어. 기체에서 많이 다르겠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뭐 첫 번째 리뷰 같은 거 볼 필요 없고요. 이제 바로 페이지 12쪽으로 넘어갑니다. 아, 또 한 번 노래해보자. 야, 열역학 자기 배우는 사람 흔들어봐. 열역학. 물리완에 본 열역학. 2명? 열역학 안 배웠어? 배웠어? 못 배웠어? 못 배웠지? 자, 열역학을 배운 친구들은 좀 자기가 배운 거랑 연계시켜. 과학은 통합되는 거다. 알았니? 혼자 따로따로 보지 말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가만히 지켜봐. 그럼 학교 가서 내신을 한다거나 뭐 배울 때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이 기체를 측정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요, 다 배운 성인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고민한 그 상태를 접근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왜 기체부터 배우느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기체가. 이 보이지 않는 기체를 우리가 양자화하면서 과학이 엄청 발달한 거예요. 여러분들 양자화된 거 뭐만 배웠어요? 아보가드로 법칙만 배웠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기체를 막 셌잖아. 그치? 여기서는 그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나오는 그 과정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배우고 나서도 아보가드로 법칙이 이해가 안 간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는 걸 최종 목표로 삼아서 보시라고. 그때 보여지지 않는 기체, 뭐를 측정한다? 압력을 측정한다. 간단 정리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자, 들어가요. 압력이란 물리학적 표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압력이란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이게 압력이에요. 알았어요? 면적당 작용하는 힘. 됐어요? 그러면 이런 표현에 자기가 응용을 한번 넣어봐요. 선생님이 똑같은 10N으로 여러분들 이마를 밀 거야. 손바닥으로 미는 거랑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미는 거랑 어떤 게 아플까? 여기 아프죠. 왜요? 같은 힘이지만 뭐가 세서? 압력이 세다는 거죠. 면적이 작으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모든 흉기는 끝이 어떻죠? 뾰족합니다. 날카롭고. 압력이 더 셀 거니까 분명. 그쵸? 왜 스케이트 날은 날카롭냐? 압력을 키우려고. 압력을 키웠더니 물이 녹는 거야. 그래서 얼음을 잘 미끄러져 나갈 수 있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압력을 기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면적은 변함없습니다. 바로 이 힘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화학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연력학은 그게 중요하다고요. 기체 입자는 이 힘을 충돌횟수로 정의합니다. 충돌횟수. 기체 입자가 충돌하는 횟수라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기체입자는 나중에 이상기체가 선생님이 기체에 대한 정의를 내려줄게. 이건 물리, 화학 모두 공통적인 거니까 잘 들어둬야 돼. 기체입자가 가서 면적을 치고 나온다는 거야. 갖고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자, 내가 어쩔 수 없는 표현을 쓸게. 잘 봐. 세 개가 딱 쳐. 세 개가. 봐봐. 세 개가 딱 부딪히고 나와. 얘랑 6개가 부딪히고 나와. 어떤 게 힘이 셀까? 6개가 힘이 세다라고 정리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 소리를 내면 안 돼, 얘들아. 오프라인, 온라인 강사 중에, 선생님들 중에, 땅땅땅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거든? 기체는 땅땅땅 소리를 내면 안 돼. 왜? 완전 탄성체라고. 완전 탄성체의 정의가 뭐냐면, 공을 내가 바닥에 떨어뜨리잖아? 공이 딱 맞고 튀어오를 거 아니냐? 내 손에 정확히 와야 돼. 딱 맞고 와야 이게 완전 탄성체야.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벽에 부딪히기 전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겠냐? 그럼 부딪히고 나서 그 운동 에너지가 있으려면 에너지 손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소리 들면 안 되고 빛도 보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같지? 이상기체는 그런 놈이야. 지금 우리는 이상기체를 갖고 계속 지금 설명을 할 거라고. 그래서 충돌이라고 해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지 마. 알겠지? 아, 몇 개의 입자가 와서 부딪히느냐. 그게 바로 힘으로 정의를 하는구나. 그래서 압력이 세다라는 정성적 표현도 있지만 이거 아주 솔직한 표현이잖아. 단위 면적당 충돌의 수가 크다라는 표현도 압력이 세다는 표현이야. 알았니? 무슨 말인지? 그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이 보이지도 않는 이 기체의 압력을 어떻게 측정했을까? 보세요, 얘들. 압력의 단위, 물리학적 단위는 이겁니다. 보세요. 이게 뭔 뜻입니까? 1제곱미터당 몇 뉴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단위가 파스칼이라는 단위도 있죠. 파스칼. 1013 헥토파스칼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다음에 토르라는 단위도 있거든요. 밀리미터 HG도 있고요. 화학은 밀리미터 HG 혹은 센티미터 HG를 많이 쓸 거예요. 화학은. 여기서는 그냥 이 단어는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압력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래서 그때 박스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1기압은 이렇다고 똑같은 거 써있죠. 그죠? 1013 헥토파스칼. 우리가 이제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해요. 그 1013 헥토파스칼을 쉽게 육수로 이제 나눠버리면 그냥 파스칼이 되거든요. 파스칼은 과학자가 측정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1기압을 측정하는 요령이 참 많구나라고 보는 거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토리첼리예요. 보세요.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처음 기체의 압력을 어떻게 측정했느냐? 보십시오. 이러한 커다란 그릇에 처음에 물을 담았대요. 물을 담아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진 공간이 있는 유리관을 세운 거죠.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진 공에 있는 곳에 이 액체가 빨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처음 물이라면 이렇게 될 거예요. 물이라면. 알아요? 왜요? 물은 유리하고의 힘이 더 세거든요. 자기 자신보다. 부착력이 좋아요. 근데 물을 썼더니 여기 진공이겠지? 이 물이 한두 번 더 올라가는 거야. 어디까지 가나 봤다? 10m 이상이 올라가는 거야. 물 기둥이. 그럼 이런 실험실에서 하려면 10m면 한 3천 정도 그지? 올라가는 거 실험실에 그 높이를 측정해야 돼. 불편하겠지. 그럼 이제 액체면서 물보다 밀도라고 하지. 밀도가 큰 걸 찾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이. 액체면서 밀도가 큰 게 뭘까? 봤더니 이들의 눈에 띄게 누구다? 액체 금속. 액체 금속, 바로 수은. 수은은 13.5야, 밀도가. 그러다가 얘를 갖고 실험을 해보니 이 모습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얘가 이렇게 돼. 얘는 유리하고 안 친해. 볼록해. 생각해봐. 액체 수은은 자기들끼리의 힘이 뭘까? 금속결합이다. 금속결합은 물 혼자끼리 분자간 인력보다 훨씬 센 거야, 얘들아. 화학결합 좀.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금속결합이 제일 약하지만. 그래도 분자간 인력보다 세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 지들끼리 응집력이 더 세서 볼록하게 돼요.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액체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수은은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읽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요. 이 부분을 읽었더니 이 높이가 얼마가 되더라는 거죠. 높이가
76cm더라. 뭐를 썼을 때? 수분을 썼을 때 이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보세요. 저 위에는 무조건 진공이겠죠. 여기 진공입니다, 여러분. 여기 진공, 여기 진공인데 밖에는 뭐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대기, 압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요 빗금친 요 기둥이 바로 수은 기둥이잖아요. 수은 기둥 요 높이 76cm만큼이 누르는 압력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면적당 누르는 힘이 있겠죠. 얘 중력. 그죠? 이거랑 같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기압은 몇 센티미터에 치다? 쳤어. 자,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잘 봐. 단순한 거지만 니네 계산에 도움을 되는 거. 니네 0도씨 일기압일 때 1몰의 부피가 얼마였어? 22.4리터였지. 2분의 1몰. 11.2리터. 4분의 1몰. 5.6리터. 4분의 3몰. 16.8리터.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그거 외우라고 했잖아. 4분의 3까지 외우라고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2분의 1기압은 몇 센치야? 38. 4분의 1기압은 19랑 38 더해봐. 그게 4분의 3기압이야.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시험에. 알고 계시라고. 알았지? 그래서 이게 딱 뜨면 2분의 1, 4분의 1, 4분의 3까지. 알았니? 그래서 이렇게 뜬 거 외에는 니네가 이것까지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숫자가 자주 니들 눈에 띌 거예요. 4분의 1기압은 얼마라고? 이렇게. 그럼 4분의 3기압은 얼마라고? 이제 4분의 3기압이 나오면 제일 어려운 거야. 57.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이론도 중요하지만 계산을 할 때 너희들을 뭐하게 하면 방해하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 몇 가지 됐지? 그러면 이제 알려줄게. 만약 얘들아 이걸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이게 두꺼워지면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하자. 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래 여기도 크지? 이래 버리면 얘는 어떻게 될까? 봐봐. 얼마다? 그냥 76. 똑같다. 왜? 면적이 넓어지는 대신에 중력도 커질 거 아니냐. 그래서 압력은 안 변한다고, 높이는. 몇 가지 됐지?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봐봐. 높이가. 알겠어? 얼마? 76cm. 수직한 면적의 눈은 수직한 면적이. 알겠어요? 그렇다면, 자,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 높이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까? 그대로일까? 늘어날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근데 높은 산 가면은 압력이 낮아져, 높아져? 낮아지지? 잘 들어봐. 비행기 조종사를 본 적 있지? 전투기 조종사들. 그분들이 입는 군복 본 적 있어? 조종사복 완타치. 바지 따로, 위 따로가 아니라 완타치. 왜? 그럴 경우가 거의 희박하지만 옛날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를 막 타면 프로펠러 비행기가 아니잖아. 막 타고 가다가 공중전을 하잖아.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내 머리가 하늘인지 저 밑에가 땅인지 모른대요. 정신없으니까. 알겠냐? 착륙하려고 저기 올라가는 거지. 자기가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진짜 이런 경우는 드문데 몸이 터질 수도 있어. 그치? 압력이 낮아지니까. 그럴 걸 대비하는 거하고 또 하나. 착륙을 하면 폭발의 위험이 크지. 그럼 시체가 손상될 우려가 크겠지. 그럼 이렇게 분리된 옷을 입으면 다 흩어지잖아. 그래서 주머니 안에 들어있으라고. 근데 그런 전투복을 입는 병사가 또 있어, 지상군에. 탱크 타는 애. 탱크 알지? 탱크는 웬만한 포탄이 뭐지? 외부에서 포탄이 터져가지고 2만 도시열이 확 감싸. 2만 도시열이 감싸면 안에 있는 내부 공기가 어떻게 돼? 밖으로 확 빠져나가지? 순간적으로 뭐가 되냐면 진공에 가깝겠지. 그래서 분리된 옷을 입으면
6명이 탑니다, 요즘에. 이게 어떤 놈물인지, 어떤 놈들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 전투복안에. 우리가 이제, 추렁추렁. 그 정도. 그리고, 낙하산. 그 사람은 이게 있어요. 이게 주 메인. 나중에 얘네가 낙하산을 할 뭐가 있다면 이걸 당기면 이게 나옵니다. 보통 훈련하는 사람들은 걸고 타거든요. 걸고 떼내면 자동으로 펴지게.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알지 않은 거 떨어져서 이지랄 하는 애들, 걔들은 딱 당겨요. 안 빠지죠. 빵 안 터지죠. 땅에 떨어져야지. 이게 있어요. 이게 보조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못 하는 거야. 당황하고. 초보들. 근데 안 돼? 그럼 이러면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고 땅에 떨어져. 그러면 뼈가 다 쓰러져요. 제가 육군의 날, 제 군에 있을 때, 고참 따라서 갑자기 고참이 서울을 간대요. 나보러 같이 가대요. 쫓아갔죠? 봤더니 그 고참의 여동생이 여공수였던 거예요. 그분이, 이거 진짜 일어난 사건이에요. 빌딩이죠. 육산병이 거기서 낙하하는 그 국군의 행사예요. 그게. 걔들은 낙하는 이뻐요. 알지? 벌고 내릴 때 땡기면 쓱 가볍게 이게 굉장히 비싼 낙하산인데 이게 안 튀지. 그래서 그냥 추락사는 거야. 근데 난 근처에 못 봤죠. 정말 두렵더라고. 근데 그분이 가서 확인을 하는 거야. 가족이니까. 확인하고, 근데 그분이 와서 저녁에 술을 먹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는데, 그분 얘기를 쭉 듣는데 가장 불쌍했던 게 동생이 죽은 게 아니라 마지막에 말들어요. 신체. 이렇게 들떠 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들어요. 그냥 다 부서진 거야, 그냥 사람이. 뼈가. 그러니까 이만한 가방에 들어가고 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 좋아 보였다고요. 그래서 왜 이런 옷을 입는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압력이 떨어져요. 압력이 떨어지니까 이 화살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겠죠? 그래서 높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옵니다. 알았지? 면적이 넓다고 뭐 그냥 옆에 비스듬하다고 수직 높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바뀌어요. 알았지? 이 원리랑 똑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 U자관 알죠? U자관. U자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삼투압이라고 들어봤어요? 삼투압? 물론 우리 뒤에서 배웁니다만 여러분 삼투압이라는 건요 저쪽은 이쪽은 물만 있어요. 저쪽은 소금물이 있어요. 그럼 두 물이 이동하는데 농도 같은 때가 이동하잖아. 근데 의문점 안 들었어요, 근데? 물하고 소금물하고 어떤 반투막을 넣고 이동을 해서 농도가 같아질 수 있을까요? 없죠. 이쪽은 순수한 물만 있고 저쪽은 소금물인데 이쪽은 물이 저로 넘어간다고 이쪽 농도가 지게질 것도 막무고 그러면 수평만 관해서는요 이쪽 물이 이리로 다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럼 압력을 측정할 수 없어요. 이 막이 받는 압력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U자관을 놓잖아요. 그럼 물이 다 넘어가요. 왜요? 기둥이 있어요. 중력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높아지면 어느 정도 높아지면 더 이상 안 올라가요. 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럼 물의 높이하고 원래 이렇게 높이가 똑같은데 이렇게 되겠죠? 물 높이가 낮아지고 그럼 원래 상태로 돌리는 데 드는 힘. 원래 상태. 이것을 삼투압이라고 정리했어요. 과학자들. 이걸 수평으로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한 원리를 이용한 거. 토리체리가 처음 이 실험을 해서 토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르. 사라졌죠. 그래서 토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다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어요? 다인? 그것도 요즘 안 써요. 우리는 파스칼, 지구과학에서 쓰는 거죠. 알았어요? 1014. 보통 여러분 등압선 간격이 4헥토파스칼 사이 뭐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렇게 하거든요. 일기도를 그릴 때. 그때 쓰고 우리 화학은 뭘 쓴다? 밀리미터 HG. 근데 요즘엔 다 뭐 씁니까? 센티미터 씁니다. 알았어요? 센티미터 HG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지금 배웠습니다. 오케이?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렇다면 이제 11쪽의 맨 아래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위에 기체의 압력이 나타나는 까닭, 이건 이미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기체가 벽을 충돌한다는 거죠. 다만 멍청한 생각은 적어요. 충돌하면서 땅땅땅 따다다다 이거 아닙니다. 소리 안 나요. 알겠죠? 면적단 기체가 부딪힌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거기 기체 압력의 크기는
면적당 얼만큼 충돌의 수가 맞느냐고 표현을 할 겁니다. 알았지? 그럼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응용해 보면 이 단위 교실의 면적이 있는데 입자가 5개 있으면 이 5개의 충돌의 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온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온도는 그대로 놔두고 입자의 충돌의 수를 높이는 방법은 이 안에 입자를 많이 집어넣는 거죠. 어쨌든 간에 면적의 충돌의 수가 많아지는 건 압력이 커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이 기체는 질량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된다. 자, 여러분. 톰슨 실험 기억나요? 전자발견. 아주 어렸을 때죠? 톰슨 실험에 보시면 바람개비가 돈다는 실험 알아요? 그 바람개비가 왜 돌았어요? 맞아요. 귀신은 우리한테 왜 해코지를 못해요? 그죠? 그러면 기체 입자가 충돌했는데 압력이 나타난다는 거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체는 질량이 있는 것이라 충돌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기면 이거 통합과학 시간에도 나와요. 충격량이 나타나요. 임팩트. 아이가 운동량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근데 딴 건 필요 없어요. 질량이 있으면 이러한 외부적인 힘으로 나타납니다. 질량이 있어요. 기체 입자가 질량이 없을 리가 어딨어. 있죠, 당연히 그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체 입자가 적어지면 주위의 대기압이 약해지는 거예요. 알았죠? 야, 대기권이 몇 킬로가 있냐? 생각 안 해봤죠? 1000kg. 맞아요. 오, 그래서 읽었네. 실질적인 모든 기체는 몇 킬로 안에 있겠냐? 어디서 두서 들었는데 막 제대로 못 듣고. 10kg? 보통 대륙권이 12kg야, 대륙권이. 근데 실제로 기체가 많이 있는 거, 한 99% 정도의 기체는 100kg 안에 있어, 100kg. 근데 너가 알아. 그 중에서도 90%의 공기는 그 10kg, 12kg에 다 있어. 우리가 사는 거. 그 12kg를 딱 넘어가면 무슨 권이지? 비행기가 지나가는 거. 그렇지, 거기가 성층권이야. 공기가 희박해져, 그때부터. 그럼 중간권 52kg 지나서 10권, 80kg를 지나게 되면 없어. 10권에는 공기가 별로 없어.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제일 먼저 넘어야 될 관문이 거기야. 자, 하나 타버려. 왜? 우주선이 날라오고, 이거 스페이스 셔틀 말고 코스모레이. 우주선이 날아오는 것이 그냥 무작위로 무방비로 노출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얘들 만물 백과사전인가 그거 본 적이 있냐 혹시? 거기 열어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이름이 뭐냐?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처음 나와. 가가린. 그 장학 퀴즈에서 많이 나오거든. 그게 옛날 지금 러시아가 옛날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었어. 우주 최초 비행사의 가가린. 그 사람 공서 주고서 타고 올라가서 펴가지고 10권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그래.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 기압차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급격. 자, 이게 일기 아니지? 이렇게 뚝 떨어져, 저 위에 보면. 알겠어? 그러니까 대륙권 지상에서 12km 정도까지가 대부분의 공기가 있어. 거기에. 특히나 공기중에 무거운 게 수증기잖아. 그지? 걔가 거기에 존재한다.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냐? 일기, 기후변, 그치? 날씨 변화가 일어난다. 중간권도 대류가 있거든. 근데 거기는 수증기가 없었어. 이렇게 좀 알아둬. 연방으로.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12쪽이 맨 밑에 있는 내용. 이거 너무 중요해. 자, 이거 잘 봐봐. 이제부터 용기 속의 기체 압력을 측정할 거야. 기준이 누구지? 얘야. 그럼 용기를 한번 볼게. 여기를 한번 보자. 자, 우리가 U자관을 많이 쓰거든. U자관을 많이 쓰는데, 자, 여기 이렇게 플라스틱을 놓고, 입구를 놓고, 이렇게 이 안에다가 U자관을 놓으면 이렇게 U자관을 놔요. 자, 그리고 일단 여기다가 뭐를 주입시키냐면 수를 주입시키면 처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다 진공입니다, 지금. 다 진공 상태에서는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맞죠? 높이 차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기체를 넣습니다. 기체를 넣어요. 그러면 왼쪽에 수분 기둥은 어떻게 되고? 낮아질 거고요. 오른쪽에 수분 기둥은 어떻게 해요? 높아지겠죠. 요때 여러분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요. 얘가 요만큼 낮아지면 얘는 요만큼 커지는 거다. 알지? 높이 차이가 2배 차이가 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요 높이 차를 읽는 거지. 자, 봐봐. 요 높이 차를 H라고 할게. 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지금? 기체가 유입된 거야. 기체가. 자, 이 기체는 이상적 기체로서 봐라. 여기에 면적당 충돌을 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표현된다면 여기를 때리는, 이해가냐? 여기를 때리는 안쪽도 얘랑 크기가 같을 거라고. 어디 면적당 충돌을 해서 동일하다고 취급을 하는 거야. 알았니? 그 특정 부위가 바로 요점아니에요. 여기서 측정하면 이 높이 차이가 이 기체의 압력이 되는 거야. 아, 이 속에 들어간 기체의 압력은 P는 압력이라는 뜻이야. 얘를 이렇게 쓸 거라고. 그래서 얘가 19cm H면 이 기체 압력은 얼마나고? 4분의 1기압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됐어 여기까지? 얘들아 여기 무슨 형태로 여기? 여기 진공이야. 여기 진공 아니야 알지? 기체들이 돌아다닌다고. 됐죠 여기까지? 자 근데 똑같은 모습인데 봐라. 아하 이거 똑같이 못 그려가지고. 자 봅시다. 자 일자간이 이렇게 됐어요. 물론 이 높이 차는 H야. 여기다가 기체를 주입을 한 거야. 여기 들어있겠죠. 기체가 들어있겠죠. 보세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뭔 차이가 있을까? 여기를 잘 봐요. 이 끝을 잘 봅니다. 얘는 어떻게 돼 있죠? 닫혀 있어요. 맞죠? 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려 있다. 무슨 소리냐? 열려 있으면 여기에 없던 이게 생깁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압력이죠? 대기에 압력이 생겨요. 이해갑니까?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기체의 압력이에요. 물론 이 압력은 어디든 똑같이 작용하고 있겠죠. 그럼 얘의 기체 압력은 어떻게 측정하냐? 무조건 어디 쪽? 낮은 쪽이 기준이다. 알았냐? U자간에서 낮은 쪽이 압력이 센 거야. 무조건. 알겠니? 그러면 우리는 이 기체 압력을 어떻게 정의를 한다? H 센티미터 요거 더하기 대기압. 그러니까 같은 높이 H라도 오픈이 돼 있다면 이 기체의 압력이 훨씬 센 거랍니다. 이해갔어요? 다시 오픈이 돼 있으면 누구를 꼭 감안해줘라? 대기압을 감안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봐요. 여기가 이렇게 플라스가 있는데 U자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픈이 돼 있어요. 여기 오픈이 돼 있죠. 이렇게. 자 이럴 경우 여기에 기체를 넣었어요. 기체를 투입했습니다. 기체를 투입했어요. 넣었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높이차가 H인 거예요. 여기 높이차가. 이렇다면 역시 여기가 오픈이 돼 있잖아요. 오픈이 돼 있다면 여기는 무슨 압력이 일단 작용을 하고 대기 압력이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대기의 압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도 여기도 뭐가 작용할까요? 기체 압력이 작용을 합니다. 물론 여기도 작용을 하겠죠. 이때 기체 압력 보세요. 기체의 압력에 누구를 더한 값? H 센티미터 수문 기둥을 더한 값이 뭐랑 같다? 대기압과 같은 조건이 생길 거랍니다. 알았어? 어떤 말인지?
저게 오픈이 되었느냐 닫혔느냐에 따라서 저 값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시험 문제 이 두 개를 같이 병행을 해서 압력을 구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체 압력을 먼저 특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안 나와요, 시험. 알았지? 오픈이 된 것도 있고 저렇게 닫힌 것도 있는데 그 두 개의 방향에서 낮은 게 무조건 압력이 센 겁니다. 알았죠? 낮아 있는 게 압력이 센 거니까 걔를 기준으로 그쪽에 압력이라면 오른쪽이 열렸으면 H 말고도 대기의 압력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오케이. 12종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지금 12종 얘기. 진공 상태이며 끝이 닫혔으면 그냥 그 높이 H가 그 내부 기체의 압력으로 측정이 되는데 만약에 끝이 열려 있으면 대기압까지도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뜻이죠. 알았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런 식의 문제로 어떤 게 응용이 돼서 나오느냐?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실린더가 있는데 이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이렇게 피스톤이라고 부르죠. 피스톤의 무게나 마찰은 무시합니다. 근데 이거 10리터야. 여기서 명심해야 되더라. 오픈되어 있지. 그럼 무슨 압력이 있다? 대기압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알았니? 근데 여기다가 봐봐. 이렇게 추를 놨단 말이야. 추를. 추 그랬더니 얘가 5리터가 됐어. 부피가 얼마큼 줄었니? 반으로 줄었지. 그럼 보일의 법칙에 의하면 압력은 2배로 늘었지. 그럼 이 추 하나의 무게는 얼마다? 1기가 되지. 대기압과 똑같은 거라고 지금 한다는 거야. 이런 걸 눈여서 찾아보는 거야. 이거 충분히 이해가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네? 0기압. 일단 큰일 나는 거야. 대기압은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얘는 대기압이 여기 있는데 물론 여기도 있다는 거야. 똑같이. 그런데 얘가 5리터로 된 거니까 얘가 누른 압력도 얘랑 같은 거지. 이런 식이야. 그럼 추를 하나 더 넣으면 몇 기압이 되는 거지? 3기압 효과가 되는 거야. 이해가서? 저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픈되는 과정을 꼭 유념을 해줄 수 있도록 하자. 우리는 지금 압력을 측정할 수 있게 된 거야. 됐지? 그렇다면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이 기체를 어떻게 화학적으로 분석할 거냐? 오른쪽 페이지부터 가자. 오른쪽 페이지 가봐. 일단 여러분, 지금부터 무엇을 측정할 것이고 무엇을 변화를 줄 건가 우리 알고 들어가자. 우리는 지금부터 보일의 법칙을 배울 거고 샤를의 법칙을 배울 거고 보일 샤를의 법칙을 볼 거야. 이건 그냥 볼 거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마지막에 아보가드로 법칙을 배울 거야. 이들의 공통점을 설명해 줄 테니까 무엇을 치고 들어갈 거야. 잘 봐봐. 우리는 결과로 뭘 볼 거냐면 무조건 기체 부피를 측정할 거야. 알았니? 그럼 보일은 뭐에 따른 기체의 부피를 가리킨 과학자냐면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를 가리킨 과학자예요. 됐지? 그럼 샤르는 온도에 따른 걸 가리킨 과학자야. 자, 아보가드는 말이 확 안 나오지? 왜? 막무가내식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제 이거를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설명하면 아보가드가 왜 그렇게 실험을 해야 되는지 니들이 안다니까? 알았니? 지금부터 압력과 부피 관계를 지금부터 여기다가 설치를 해볼게. 봐봐. 보일이라는 과학자가 한참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 가장 작은 입자가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뭐 데모크리터스가 원자라는 얘기를 처음 하고, 그치? 게다가 볼턴이 원자라는 개념을 확립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던 시대인데 보이지 않는 기체도 입자다라는 얘기를 증명하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이야. 보일이. 그럼 이 사람이 실험을 하거든. 니네가 보일의 입장에서 한번 봐봐. 자, 기체의 압력과 부피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
압력을 뭐라고 한다? P. 부피를 뭐라고 한다? V. 이 실험을 하려고 하면 이 실험을 분명히 어디서 밑에 그림처럼 하겠지. 밑에 그림 봐봐. U자 안에다가 압력을 키우려고 뭐를 하고 있나 봐봐. 수온을 더 부어. 그치? 수온을 더 분다니까? 그래서 수온 기둥을 더 집어넣게 되면 가장 수온 기둥이 낮은 부분과 높은 부분의 거리차가 막 생길 거 아니겠니? 압력이 키워지는 거야. 알았니? 수온을 들이부어도 외부 압력을 세게 하는 거야. 알았니? 그렇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본다면 이런 신호를 하는 거거든. 이렇게 실린더가 있어. 여기가 1기압이야. 얘가 10리터야. 이렇게. 이 실험을 한 거야. 이 실험을 해서, 자, 비교문을 보는 거야. 이하고 비교. 옆에 보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얘가 5리터가 되어서 몇 기압을 했더니 2기압을 줬더니, 이게 아니야. 보세요. 얘를 그래프로 써볼게요. 이렇게. 그래프를 쓰는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가로축이 X축이죠? 세로축이 Y축이고요. 우리는 실험적인 과학 탐구적인 표현을 쓴다면 얘가 이게 되는 겁니다. 조작변입니다. 이것이 뭐가 되고요? 종속변인 것이 됩니다. 결론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1기압일 때 얘는 얼마라고요? 10. 2기압일 때 얼마라고요? 5. 그러면 이 면적이 어떻다는 얘기죠? 지금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거든. 이렇게. 이게 보이는 법칙이거든. 어디든 압력 곱하기 부피값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면적이. 이해갑니까? 결국 여기가 5기압이면 얘는 2리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실험을 할 때 그럼 주의점이 뭐냐고요? 얘를 주의하시죠. 자, 통계를 하셔야 됩니다. 통계 변이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질량은 통일을 하라 해요. 기체가 유출입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온도도 일정에 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이 실험을 통해서 질량도 저 부피를 변하게 할 수 있고요. 온도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음 가장 하기 쉬운 압력에 따른 부피 관계를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 둘만 일정하다면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게 나오는 무슨 법칙이 성립할 수 있다? 보일의 법칙.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결론을 세우죠. 이 상태는 어떻다고요? 일정하다라는 보일의 법칙을 세우게 됩니다. 알겠어요? 됐죠? 여기서 의문 하나 안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압력이 10기압이 되버리면 부피가 얼마나 들어요? 1리터, 100기압이 되면 0.1리터, 1000기압이 되면 그렇죠? 과연 이렇게 팍팍 줄까요? 안 줄거든요. 팍팍 안 줍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프로판 가스라는 거 있죠? 이 이름 라이터 그 안에 뭐로 되어 있어요? 액화되어 있죠. 근데 걔를 니들이 탁 키면 기화돼서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기체들도요, 압력이 세지면 그 상태, 기체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생각한 거야?
영원히 기체라고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무슨 기체라고요? 이상기체라고. 이상기체. 알았어요? 자체 부피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체 부피는 없어. 뭐는 있어도 돼. 질량은 있대. 자체 부피는 없는 거지. 그래서 압력이 무한히 세지면 부피도 무한히 줄어. 영은 안 돼요. 이해 갔어? 근데 실제 기체는 그렇지가 않잖아. 그치? 어느 정도 압력을 주면 상태를 변해버리잖아. 우리는 지금 이상기체를 생각하고 이 법칙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페이지 14쪽으로 넘어가봐. 14쪽으로 넘어가면 그래프 3개가 보일 거예요. 이거 너무 쫄깃해서 보지 마세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프가. 첫 번째 그래프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그래프 부피분의 1로 반비례 관계식으로 쓴다면 얘는 비례 관계가 되겠죠, 서로. 여러분 참고로 곱하기 해서 일자함값이 나오는 관계는 반비례 관계죠. 나누어서 일자함값이 나오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고요. 아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써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 한번 볼래요? 도일의 법칙의 조건에서요. 조건이 뭡니까? 질량도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할 때는 압력을 아무리 변하게 해도 부피를 아무리 변하게 해도 P 곱하기 V 값은 어떻다고요? 동일하다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같은 말 반복한 거라고 정성적으로. 됐죠? 그렇다면 이제 밑에 탐구할 점 자료창 하나 남았어요. 이 탐구 자료창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뭔지 알아요? P 곱하기 V 값은 일정하다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첫 번째 자료창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자료창에 보시면 1기압일 때 공기의 부피가 2.0 써 있고요. 0.8기압일 때 2.5 써 있고요. 0.6기압일 때 3.3 써 있고요. 이것은 P 곱하기 V 값은 기체의 유출이 몇고 온도가 일정하다면 일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진짜는 마지막 실험이에요. 밑으로 내려가요. 마지막 실험. 마지막 실험을 보시면 결과및 해석만 봅니다. 처음에 추리의 개수가 몇 개였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부피가 얼마예요? 16이에요. 근데 바로 그 사이에 뭐라고 써요? 압력? 1기압이에요. 그거 누구 걸까요? 대기압이에요. 대기압. 외부에서 들은 압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 내부에 있는 기체들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압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부피가 10리터로 일정해지는 건 외부에서 들은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어떨 때? 같을 때 부피가 10리터였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다는 얘기죠? 얘가 적어도 2배 이상 커졌다는 얘기죠. 얘가 어떻게 해서? 부피를 줄여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얘가 슉슉 움직이는 애인데 부피를 줄이니까 슉슉슉 움직이는. 얘가 뭐 빨라진 건 아니에요. 알아요? 슉슉 와서 접촉을 하니까 접촉하던 애가 얘가 좁아지니까 접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압력이 세진 거죠. 면적당 충돌해서 커진 겁니다. 면적이 부피가 줄어들어서. 절대 온도 때문에 세진 것도 아니고 입자수가 많아져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자, 이런 경우는 이 피스톤이 좀 자유로운 경우예요. 자유로운 경우. 됐죠까지? 이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조심할 건 14쪽에 바로 같은 탐구 다른 실험이라는 그 박스예요. 그 박스에 추가 없을 때도 누구는 작용한다. 대기압은 작용하는데 문제는 그 추 하나가 딱 올라갔더니 두 번째 실험 보세요. 압력을 얼마로 잡아줬어요? 2로 잡아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추 하나가 대기압과 같다는 걸 의미한다고. 이런 거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알겠니? 추가 3개 올라갔을 때 봐봐. 추가 3개 올라갔더니 대기압이 1자리에 추 3개 올라가니까 전체 기압이 얼마니? 4가 되었다. 아, 추 하나가 대기압 1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걸 찾으시라고.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아. 분석하는 거야, 그냥. 자, 우리 15쪽에 넘어가서 2번 봐봐. 질문할게. 가다 보이지, 유자가. 끝이 오픈이야, 클로즈야? 오픈돼 있지? 그럼 질문.
다 나중에 어떤 기체가 압력이 더 세? 그렇지. 내가 얘기했잖아. 낮은 곳이 어디냐고. 나는 기체 쪽이 낮지. 그럼 우리 정리를 해보자. 가는, 잘 봐. 대기압은 이렇게 되지. 대기압은 기체 압력 더하기 주고 H. 맞지? 근데 나는 누가 커? 기체 압력이 크잖아. 기체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H가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 그림? 그거 볼 줄 알면 오늘 지금 수업 다 한 거야. 이해 갔냐? 오케이. 다음 4번 문제 잠깐 봐봐. 4번에 보면 이게 누구 그래프야? 보일의 법칙 그래프지. 그럼 니들은 결론 V1 곱하기 P1 과 V2 곱하기 P2가 같겠지. 맞지? 근데 그건 겹쳐지는 부분에 블랭크가 나왔지. 그럼 A하고 B는 누구 면적이 더 커야 돼? 당연하죠.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전체 P1, V1과 P2, V2가 같은데 겹쳐지는 면적이 동일하다면 남은 면적도 동일해야죠. 이해 가요? 그걸 너희들 보러 해석하라 이런 얘기야. 됐죠 여기까지?